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유, 소양 작가 북토크 한다고 와 진짜 많이 오셨어요 이번에는. 네. 목소리가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 간판 없는 문구점의 문구점 할 김요한이. 때는 네. 사실 제가 막 200명 그때 얘기를 했는데 한 150명 오셨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아픈 분이 많더라고요. 네네. 오늘은 날이 좋아서인지 네. 이렇게 좀 진짜 많이 오셨고요. 네, 몇 분 오시기로 한 분이 또 네, 아직 네. 못 오신 분도 있고 네. 사정이 생긴 분도 네, 있고. 사정이 생겨서 딴 데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 같고요. 아유, 근데 지난번에는 기묘한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정다운 이야기는 네. 아니죠. 네, 제목은 정다운인데 정답지 않은 이야기. 네. 일단 책이 출간됐으니까 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향 작가입니다. 이번에 한솔수북에서 두 번째 동화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예, 오늘 출간한 책에 대해서 오신 분들과 사회 봐주시는 심진규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난히 좀 이렇게 차분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제 소개도 안 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네. 저 잘 모르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네. 저는 동화 쓰고 있는 심진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영 작가님 책 저 이게 사실 단숨에 읽었거든요. 그리고 읽으면서 첫 페이지, 첫 시작 부분을 딱 보면서 이 아이가 좀 독특하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앞부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새 학교로 전학 온 지 한 달 남짓.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다. 네, 민우라는 아이인데요. 소원이 뭘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무도 모를 거다. 소원이 뭐였냐고? 아마 들으면 좀 시시하다고 할 텐데. 내 소원은 인기가 많은 아이가 되고 싶다거나 비싼 게임기를 갖고 싶은 게 아니었다. 공부를 잘하게 되길 바라지도 않았다. 평범한 아이가 되는 것. 있는 듯 없는 듯. 반에서 눈에 띄지 않는 아이가 되는 것. 그것이 작년 내내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었다. 네. 보통 아이들이 좀 이렇게 인싸가 되고 싶거나 좀 막 이렇게 친구들이 많아지길 원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평범한 아이, 눈에 띄지 않는 아이가 돼야 되겠다라는 걸 보고서 얘한테 뭔가 비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게 또 단편을 수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북토크를 하기 전에 단편 수정은 쉬운 일이 아닌데라는 얘기를 다른 작가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게 또 김유정 신인문학상 당선작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작품 쓰시게 된 계기가 좀 가장 먼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가 제가 간단하게 여기 적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2017년에 복직을 했어요. 네, 그 전에도 뭐 다닌 적도 있고 휴직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제 아이들을 주로 제가 오래 직접 키운 편이고 직업이 있는데도 그런 편인데 2017년부터 19년까지 이제 3년 동안 5학년 담임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에 그 코로나 때 이제 작가교실을 다니게 됐는데 작가교실 입학할 때부터 이제 커리가 딱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이제 졸업하기 전에 판타지 동화 한 편, 현실 동화 한 편을 써야 한다. 이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부터 이제 이게 부담이죠. 참신매를 이제 안 써본 사람들이 이걸 써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판타지보다 현실 동화가 더 어려웠어요. 쓰기가. 그래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뭘 쓸까 하다가 그때 제가 5학년 담임을 3년을 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다녔을 때 제가 담임을 한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주로 고학년만 했어요. 거의 4학년 아니면 주로 5학년, 거의 5학년 이렇게 했는데 한참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일을 겪었고 지금이 가장 평화로워요. 지금요? 가장 학교 다닌 데 중에 옛날에 좀 놀라운 일도 많이 있었기도 하고 힘든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쯤에 한창 학폭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때. 그래서 학폭 동화를 쓰고 싶은데 제가 그때 이제 역량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그래서
크림 스파게티를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제가 파스타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게 된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크림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아이가 그걸 못 먹게 되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시작이 돼서 이제 쓰게 됐는데, 그래서 원제는 크림 스파게티였어요. 원래 제목은. 그러다가 이제 제목은 나중에 바꾸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1년 휴직을 하고 다음에 복직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학폭 책임교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담당 아니. 예. 네. 근데 지금 학폭 담당 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무겁지가 않은데, 그 당시 그 해에는 제가 복직하면 좀 적응기 같은 것도 필요하고 네네. 하잖아요. 근데 남은 업무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걸 했는데, 책임이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한 명에게 1년 동안 이제 학폭 업무가 주어지는 거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교사 하나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교사 하나가 이걸 하면서 교사가 힘든 걸로 끝나지 않고 교사의 시간이 부족하면 그게 반 아이들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예.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수많은 공문이 오는데 매일매일 공문 처리를 하면서 이런다고 학폭이 막아지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다른 학교 선생님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제가 또 학부모를 오래 했으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 제가 직접 목격한 학폭, 그리고 동학년에서 저는 우리 반은 아닌데 옆 반에서 되게 큰 사건을 몇 번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옛날일수록 더 심했고요. 점점 옛날엔. 그때는 학폭 교육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인식을 하는 것과 아닌 건 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좀 그러니까 교사 초년생 때부터 그 나중에 오랜만에 복직을 하고 아이들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학교를 갔을 때 봤던 학폭, 이런 것들이 저렇게 어리고 해맑은 나이에 왜 이런 걸 하는 걸까? 그리고 또 학폭이 또 무조건 누군가를 괴롭히는 이거 말고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쵸. 다양하고 아이들끼리는 그냥 한 번 싸운 걸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끼리 감정 싸움이 돼서 일이 너무나 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받고, 그리고 이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얘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였던 경우도 네, 있고 네. 굉장히 굉장히 많은 사례를 보면서 왜 이 어린 나이에, 근데 지나고 나중에 봤더니 오히려 어려서 더 잔인할 수도 있고 그런 게 학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설도 그때 제가 소설을 먼저 썼는데, 쓸 때 이제 모르피우스의 문이라는 작품도 학폭을 소재로 쓰게 된 것이 그때 1년 동안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20년, 21년 요때쯤에. 그래서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제가 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썼으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다듬었죠.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보면 또 다듬을 곳이 또 나오고 있어. 큰 줄기는 똑같은데 나중에 봤더니 뭐 시제가 안 맞는다든지 날짜가 뭐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오류도 보이고 해서 고치었다가 22년에 이제 응모를 했는데 김유정 신인문학상이 먼저 하잖아요. 신춘문예보다 먼저여서 응모를 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기뻤는데 한소수북에서 정말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팀장님한테, 편집자님한테. 그래서 메시지가 왔는데 이거 장편을 하고 싶다. 굉장히 빨리 와서 제가 놀랐는데, 아까도 저희 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도 좀 망설여졌던 게, 물론 제안을 받은 건 기쁘지만 새로 이야기를 아예 쓰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단편을 장편하는 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이 이야기에 있었던 이 아이가 새로운 학교 가서 일어나는 이야기와 그리고 제일 써고 싶었던 거는 사실 정신과 얘기였어요. 왜냐면 정신과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고 꼭 그러기도 해야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곳인데,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이런 약을 먹고 있어요 얘기도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담임 선생님도 아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숨기면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과 얘기를 꼭 쓰고 싶었고, 의외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정신과가 나오는 동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별로 없죠. 예, 네. 그래서 거의 제가 막상 쓰려고 하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그걸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장편을 하면서
쓰면서 이제 못다한 얘기를 할 수는 있었는데 좀 뭔가 이게 조금 아쉬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나오는 질문에 하도록 할게요. 듣다 보니까 네. 그 한솔수북에서 이 제안을 하신 게 그럼 좀 꽤 됐네요. 꽤 됐고 22년 이때 10월에 시상식을 했는데 그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이 왔으니까 예. 그러면 이 출판사의 그 안목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 신인 작가를 뭘 믿고? 그렇죠. 네. 아까 네. 홍종희 선생님이 네. 심사를 해주시고 굉장히 많이 격려도 해주셨지만 되게 걱정을 하셨대요. 동화책 하나 없는 작가가 그쵸. 그때 제가 단행본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소설도 없었고 이게 엔솔로지만 좀 몇 개 나왔을 때였고 그래서 뭘 믿고 했냐고 편집자님한테 아까 근데 이게 보면은 작가님을 알아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 후로 낸 책들이 또 대박이잖아요. 사실 화환기문구 뭐 일본 러시아에 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누무스키 저누무스키 다 읽고 있고 지금 네, 네. 아마 이게 딱 알아보셔서 그런 거고 오늘 오신 분들을 보니까 숫자만 봐도 이 책은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이게 또 제목에 또가 들어가잖아요. 얼마 있으면 또 증설을 할 겁니다. 네.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디테일에 이렇게 살짝 놀랬던 게 이게 교사 작가라서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이 있는데 이거 진짜 교실 한 장면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교사 작가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이들 정서행동 검사 이거 이렇게 컴퓨터실 가서 단체로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한두 명 안 하면 안 돼서 모조리 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병원 진료 과정에 저는 아까 정신과 얘기를 하셨는데 야, 정신과 진료 과정을 가보지 않고 이렇게 썼나? 가서 혹시 인터뷰를 하셨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 디테일을 살리는 방법. 디테일은 일단 학교 생활은 제가 아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근데 학교도 현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휴직도 오래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까먹어요. 작년 일도 가물가물하고 엊그저께도 선생님들하고 학습 준비물 회의하면서 왜 작년인데 생각이 안 나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매년 또 새로운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책은 22년에부터 제가 제안을 받고 쓴 거는 23년에 썼고 보내고 나서 이제 그림 작가님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 동화책이 이제 그림 때문에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25년이 넘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쓴 것 자체 기간보다도 이제 기다리거나 뭐 이런 기간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는 단숨에 쓰고 이런 걸 떠나서 저의 길진 않지만 교사 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첫 교사 1년 차를 보내고 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나는 사회에 그냥 하나의 톱니바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톱니바퀴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거를 했어야 되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톱니바퀴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가 멈추면 기계가 멈출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또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톱니바퀴 하나가 불량이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생기는지 그런 걸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육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 동네 엄마들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맘카페에 막 글 많이 올리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안 하는데 옛날 살았던 동네, 10년 살았던 동네 언니들도 아직도 만나고, 예. 이사 온 지 10년 됐는데 10년 넘었죠. 그 언니들도 아직도 만나고 동네 엄마들하고도 친하고, 예, 아이들을 같이 키운 셈이죠. 예, 어릴 때나 그럴 때나 초중고를 같이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적인 면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도 아니에요. 학폭 얘기이기도 하고 민감한 거여서 제가 본 사건 중에서 넣으려면 물론 충분히 넣을 수 있지만 더 굉장한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학폭 얘기에 지인의 얘기나 그런 거 쓰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이 쓰인 학폭이라고 할까요? 가장 이렇게 둘이 막 싸우고 다치고 이런 걸보다도 한 명이 한 명한테 지속적으로 티나지 않게 담임조차도 바로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근데 그 아이는
계속 상처를 내상을 입고 있는 나중에 알았을 때 그 미안함과 막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또 가장 흔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진료 과정은 인터넷 검색도 당연히 많이 했고요. 지인 중에서, 정신과 의사의 사무. 여기 결국은 그 동네 엄마들. 동네 언니. 네, 그래서, 네, 동네 언니한테, 예, 이제 개업의보다 대학병원에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 분을 만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있으면 물어봐서, 이제 언니, 누구 아빠한테 좀. 이거는 사실 확인 좀 해달라. 이런 것도 부탁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 나오는데, 이 다음에 나오나요? 풀 배터리 검사는 많이들 하는 검사예요. 성인도 하고, 그리고 그냥 내 자신이 궁금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여기 풀 배터리 검사는 뭐 웩슬로부터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큰애는 2번 해봤고, 작은애는 1번 해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때 초3, 초2, 좀 빠른 엄마들은 7세부터 모 영재기관에 가요. 네. 거기 가면은 이제 정신과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식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임상 심리사가 하는데, 요거를 거의 단체로 하다시피 많이 갔어요. 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애가 영재인 줄 알고. 영재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영재인데 내가 영재를 미처 못 알아볼까봐. 그래서 많이 검사를, 저는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한번 받으러 갔을 때, 네, 그래서 풀 배터리 검사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수치로 나오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고 수치를. 그래서 했었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는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영재인 줄 알았고 갔던 그 다음 걸 지나니까, 도대체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평균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배터리 검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심리적인 부분의 디테일을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가장 어렵고도 쉬운 게 이건 거 같아요. 이게 내 아이의 일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잖아요. 뭐 나 자신보다 소중하잖아요, 부모에게는. 근데 그 일이 내 아이의 일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감정이입이 가장 잘 되고, 이게 나의 일이라면 이렇게 하면은, 예, 그리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동네 언니들하고 얘기할 때 누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눈물이 나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출근을 안 하고 쉬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부러우시죠? 네, 저도 동네 언니들을 좀 많이 만나보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 글을 쓰려면 저기 아파트 놀이터에 많이 나가는 걸로. 네. 사실 요거트 사갖고 가세요. 당연하죠. 네. 일단 저는 저기 이사 가고 나서 그 동네 맘카페부터 가입했는데. 진짜요? 네. 맘카페를 안 하셨네요. 아니, 하긴 했는데. 네. 그렇게 글을 막 쓰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주로 조회를 많이 했죠. 검색. 네. 그렇죠. 네. 맛집 검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좀 무거운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 또 정다운이 그렇게 분량이 길진 않지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 비슷한 일을 겪는 아이들도 좀 옆에서 봤고, 그런데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 민우라는 아이가 이제 주인공인데, 민우가 정다운이라는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아주 천천히 괴롭힘을 해요.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그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차츰 괴롭히는데, 차라리 둘이 치고받고 싸웠으면 괜찮은데요. 그러면서 하는 게, 어차피 넌 놀 애도 없잖아. 내가 너랑 놀아준 거야. 막 이런 식의 괴롭힘을 정당화하는 정다운. 근데 새로 전학을 갔더니 정다운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또 있는 겁니다. 이 아이의 트라우마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타인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상당히 부족한 게 요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지금 우리 학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 이름을 정다운이라고 한 거는, 진짜 한 아이는 이름대로 정답고, 그렇죠. 한 아이는 이름과 반대잖아요. 이름과 반대되는 아이를 먼저 만나서 그 이름에 트라우마가 생긴 상황. 판타지였다면 다른 설정을 했을 텐데, 현실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였어요. 두 정다운을 만난 아이의 변화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좀 미안했을 때가 몰랐을 때 좀 제가 그래도 좀 바로 알아채는 편이고 좀 잘 본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지능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게 정말 가장 안 좋은 것 같은데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장 미안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많이 그러냐면 흔히 강한 아이죠.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아이가 그 물색을 하는 거죠. 가장 약한. 예. 그리고 이제 이르지 않을 것 같고 뭔가 그 타겟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 생각을 못 이루게 만들잖아요. 네, 네. 여기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너희 아빠랑 우리 아빠 회사 같이 다니는데 우리 아빠가 상사야. 너희 아빠 괴롭히라고 할 거야. 근데 이런 거에 속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세뇌 같은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그걸 진짜 믿게 되고 예, 어린 나이는 더 그럴 수 있고 이런 것이 저는 가장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자료를 간단하진 않나요? 자료를 가져왔는데 학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 신체적 폭력은 줄어드는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하고 네, 그렇죠. 좀 형태가 바뀐 거죠. 옛날에는 정말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있으니까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학교에서 하는 거. 뭐 학교폭력 교육도 하고. 네, 그런 거를 열리니까 위원회도 열리고 네. 아이들이 또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은 입시에 피해가 가고 그쵸. 큰 그럴까봐 그런 것들 때문에 유형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언어폭력도 요즘에는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특히 진짜 SNS 카톡으로 괴롭힌 거 너무 심했고 여자친구들 카톡으로 괴롭힘 당하면 진짜 그게 또 되게 상처가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되게 컸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증거가 남아 이런 것들은 아이들도 알아서 맞아요. 예, SNS는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 2번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이제 사이버 폭력이 요즘에 새로 된 게 뭐 딥페이크 뭐 이런 것도 생기기도 했고 따돌림, 집단 괴롭힘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금품갈취, 뭐 심부름 옛날엔 요즘 빵셔틀이라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전 8번이 가장 흔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쓴 이야기도 이제 이거 8번이죠. 장난과 괴롭힘이 모호하고 이걸 말하면 내가 치사한 애 되는 거고 예민한 애 되는 거고 예. 이런 게 가장 흔한 것 같고 여기서 대부분이 좀 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이 도덕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자기가 당한 거는 생각도 못하고 이거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는 나쁜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아는 건지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장 저는 진짜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학생들끼리 금품갈취가 상당히 묘하게 가 있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나한테 기부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토스 계좌로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선생님들한테까지 기부하라고. 선생님 저한테 기부해 주세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정다운이 자기가 했던 행동을 막 반성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제일 좀 안타까웠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이렇게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열리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게 돼 있어서 교실에서 분리해서 다른 데서 뭐 수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이 그걸 즐겨요. 맞아요. 수업을 제대로 안 하고 거기 가서 놀 수 있다고 즐긴다든지 따로 밥을 먹게 된다든지 이러니까 자기 반 친구들보다 빨리 먹거나 이러는 걸 즐기면서 웃고 다니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동화를 썼다고 하면 그거 너무 흔한 주제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평균 정도의 현주소를 아주 잘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작가님께 감사한 게 이 피해자인 민우의 마음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흔히 어른들이 그러거든요. 야 괜찮아. 야 잊어. 뭐 다 해낼 수 있어. 이겨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이겨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참 좋았던 게 이 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엄마와 아빠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읽고 나서 작가님한테 단편 원작을 좀 읽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혼났어요. 검색만 하면 나오는데 문학상 받은 건데. 그렇게 말 안 했는데. 혼난 건 아니고요. 그 페이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엄마가 주로 계속 그 아이를 민우를 돌보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걸로 나오는데 아빠의 역할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고, 무엇보다 이 민우의 의견을 듣고 민우가 학폭으로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더 피해를 받거나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이사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이사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사라는 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는 그 나중에 은퇴 후를 생각해서 이사를 했는데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게 이사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저 앞에 얼마 전에 이사하신 분 또 웃으셨는데요. 그 근거지를 옮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우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그래도 민우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큰 다른 쪽으로 생각은 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빠의 적극적으로 민우를 돌보는 모습, 그리고 이 아빠가 정신과 병원을 갔을 때 민우가 이제 그 다운이, 여기 새로운 학교의 다운이를 보고 뭔가 좀 정신과 병원에 안 가고 싶은 마음을 아빠가 딱 캐치를 바로 해요. 네.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작가님 이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해서 싸워야 될 일도 있지만 이게 피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이건 뭐 이 책 내용과 뭐 다른 걸 수도 있지만 작가님도 이렇게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 이런 게 있는지. 많죠. 네. 뭐 지금 이 순간인가요? 네, 북토크 해야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피하고 싶은 거 많죠. 그리고 뭐 마감도 피하고 싶고 내가 왜 쓴다고 했지? 뭐 이런 생각 할 때 있고 너무 괴로울 때 뭐 그런 거 있고, 애 입시도 피하고 싶었고 너무 머리가 아프고 피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이 책 이야기로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처음에 단편 썼을 때는 그 정신과 데려가는 사람이 물론 거기서도 아빠도 가는 설정이긴 한데 단편에서는 엄마랑 가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장편으로 바꾸면서 세월이 지나고 제가 동화 공부를 그만큼 했잖아요. 근데 부모인데, 말 그대로 부모인데 모의 역할만 너무 강조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아빠로 바꿨고요. 실제 요즘 아빠들 많이 뭐 도와준다는 말은 진짜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죠. 같이 하는 거고 자기의 일인데 나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서, 요즘엔 그런 발언도 한 대 맞아야죠.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빠로 바꿨고요. 이게 나 처음에 썼을 때랑 제가 한 거에 2년 정도 시차가 있고 쓴 장편으로 했을 때는 그 사이에도 굉장히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아빠로 바꾼 거였고, 이 민우가 부모님이 이사를 하는 거에서 부모님이 처음에 이사를 선뜻 그래 바로 얘기하고 나서 그러진 않았어요.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아니면 학교에 직접 가서 항의를 하자 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민우가 너무 원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친구들 이렇게 학폭 그런 거는 없었지만 어느 부모님이 동네 누구랑 불편해서 사실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학부모도 있었고, 누구가 있는데 어느 친구랑 너무 힘든데 내년에도 학교가 작으니까 또 만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만 말씀드려요. 뭐 이렇게 하고 간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예. 이거 피하는다는데 이게 꼭 나쁜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거 좋은 거죠. 예, 환경을 바꿔주는 거, 이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되게 큰 선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했고, 이게 나쁘다고 비겁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집 구하는 게 힘드니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큰 결심 했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가족의, 또 특히 부모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민우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라는 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일종의 낙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 제가 웃으면서 올해 쉬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작년에 너무 힘들어갖고 네, 올해 제가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네, 쉬는 걸 결정을 했는데 저도 작년에 너무 괴로워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까 하고서 동네 정신과 의원을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내 과보다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병원이, 정신과 병원이. 저희 집에서 걸어가도 될 정도의 거리에도 막 몇 개가 있던데, 근데 이거 주변에서 만류를 하더라고요. 가면은 상담 조금 하고 약 준다. 약이 너무 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민우가 간 푸른 정신과 병원이 좀 독특해요. 저는 뭐 긴 머리가 이렇게 있고 막 그러길래 여자 선생님인가 했는데 그림을 보니까 막 수염 있는 남자 선생님이에요. 네. 네, 약간 도인처럼 생긴 네. 그런 외모의 선생님이 가자마자 민우한테 뭐 동물 키우니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디 아프니 물어보는데 특이하게 동물 키우니 물어보고 달팽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 민우의 마음을 여는 거구나, 민우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물론 나중에는 약도 좀 주긴 하는데 민우가 이겨내죠. 결국은 그거는. 자, 정신과 가는 거 여전히 꺼리는 문화인데요. 사실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약 먹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구나. 정신과 병원의 수를 봐도. 왜냐하면 소아과가 줄어들고 정신과가 늘어나는 듯한 느낌인데, 이 의사 선생님 이야기 중에 달팽이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 달팽이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설정을 하고 들어가신 거죠? 처음엔 달팽이가 나오긴 했는데 그 역할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쓰고 나서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 마음에 좀 덜 차였을 때 그게 뭐지 단순히 정신과에서 치료받았다, 약을 먹고 이렇게만 쓰는 거는 논픽션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정신과에서 치료받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고 이 이야기에서 어색하지 않게 겉돌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남겨두고 뭐지 뭔가가 빠져서 뭔가를 채워야 돼 하고 있다가, 제가 달팽이가 달걀 껍질을 갈아서 준다는 거를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몰랐어요. 달팽이를 제가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서 키우지만 달팽이는 안 키웠나? 아무튼 달팽이 껍질을 갈아준 적이 없거든요. 달걀 껍질. 달팽이 껍질. 큰일 날 뻔했네. 네. 상상하니까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 딱 정신과 약이 떠오른 거예요. 달팽이 껍질, 자꾸. 달팽이에게. 네. 달걀 껍질을 먹여주지 않으면 폐각이 약해져서 폐각이 많이 부서지면 달팽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거잖아. 이 생각이 딱 들고, 그 민우가 제가 이거 쓰면서도 울컥했는데, 달팽이 엄마가 준 약을 한참 쳐다보다가 처음에 약을 거부하죠. 그러다가 약을 먹는데 달팽이가 달걀 껍질을 먹는 것처럼 먹었다는 저기 하면서 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울컥했는데, 지금도 제가 그래요. 예. 이게 아이가 일종의 이걸 이겨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잘 될 거야라는 뭐 이절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응원해 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수영 작가님이 지금 울컥하셔가지고 저는 정신줄을 잡겠습니다. 이쯤이면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책을 읽으신 분, 아직 안 읽으신 분들 좀 계시죠?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안 읽으신 분은 오늘 사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안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야, 그래, 민우가, 정다운이라는 애가 민우를 괴롭혔어? 그래, 전화 갔어. 근데 왜 제목이 또 정다운이야?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학을 갔더니 그 반에 이름이 정다운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얘는 정다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보통 이럴 경우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야, 니네 어린 시절의 친구들 다 소용없어. 나중에 직장 가면 뭐 그때 다 만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거기야. 뭐 지금 친구, 야, 공부만 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 시기야말로 이제 부모로부터 나의 관심사의 테두리가 부모에서 이제 친구로 더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시기잖아요. 친구 말이 더 우선인 시기가 되는 거고 아이들이 그만큼 이게 커가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친구가 또 전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민우 같은 경우에는 정다운이라는 아이가 마주칠까봐 이게 두려워서 전학을 가는데 거기에 정다운이 또 있고 나한테 자꾸 손을 내밀어? 혹시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또 괴롭히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일단 그 민우라는 아이를 만들어내셨어요. 네. 아까 저희가 살짝 시작 전에 그 얘기 했거든요. 민우라는 이름이 너무 요즘 없는 이름인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너무 요즘 아이들의 이름처럼 해놓으면 또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민우가 또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조금 이제 성인 된 아이들 중에 민우라는 이름이 많아서 다행이었는데 이 민우에게 뭐 응원의 메시지나 도 좋고요. 뭐 위로. 네. 그 편견으로 좋은 친구를 놓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다운이라는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이사까지 했는데 거기에 또 정다운이 있을 때 분명히 다른 아이인 거 알고 분명히 이 아이는 좋은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트라우마가 생겼으니까. 근데 그런 편견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같은 이름이지만 뭘 여기서 이름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이죠. 그렇죠. 예. 이제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나의 그런 과거의 상처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데 못 사귄다? 오해를 한다? 이거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사람은 다 다르다? 예, 좋은 사람도 있고 내가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었지만 이 사람이 또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다른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 정다운을 두 캐릭터를 넣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이런 얘기를 마음속으로 합니다. 새 학교에는 그 정다운은 없는데 나는 아직도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된 상태로 이사를 온 거잖아요.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보통 이런 일을 당한 아이들이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또 만날까 봐도 그렇지만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난 상처는 어느 순간 아물고 뭐 딱지가 지거나 흉터가 지거나 이러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민우의 그 학교 생활에서 제가 그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화장실에도 잘 못 가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누군가가 내 상황을 알까봐 또는 그 뭐랄까 나한테 또 접근을 했다가 이렇게 할까봐. 근데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 쟤 이상하지 않냐? 뭐 애들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위축이 됩니다. 그때 푸른성 신과 의사 선생님이 민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이 부분에서 정말 좀 찡했는데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 네. 이게 아픔과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위로보다는 이렇게 함께 슬퍼하는 것. 우리 뭐 옛날에 신용복 선생님 말씀처럼 함께 맞는 비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화가 이런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 어른이 됐지만 또는 지금 이런 상처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주 큰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읽으신 분들 맞죠? 네, 지금 끄덕끄덕 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만 읽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요. 여러 권 사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민우 말고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내 이야기네? 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 또는 부모님들이 읽고 이거 우리 애도 이런 일이 있었나?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독자들에게 또 정다운은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작가로서 당부? 당부. 기대? 네. 일단 부모님이 민우에게 적극적으로 굉장히 뭔가
방관하지 않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약간 희망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예전에 굉장히 심각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2학년 그때부터 유명했고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친구였는데 대부분 사실 환경이랄까요? 가정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는 어머니를 봤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이상하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환경일 경우에는 뭐 진짜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2주마다 막 보내기도 하고 서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키우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계속 갔다가 한 달 있다가 또 전화 보고 아빠한테 갔다가 또 오고 막 이러기도 했거든요. 그런 아이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건 부모 어른 책임이죠. 아이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뭐 폭력을 한다든지 그 아이도 내면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훌륭하고 엄마 너무 좋으신데 왜 저 아이가 저럴까?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아이를 5학년, 6학년 때 만났거든요. 네. 다른 애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바르게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아이들 슬슬 사춘기가 올 텐데 그 어렸을 때 그 감당한다고 누구도 감당 못했던 그 아이가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결국 엄마가 저렇게 훌륭하시니까 아이가 그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사고처럼 있을 수 있죠. 예, 민우가 겪은 일 같은 거. 근데 그때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교사 역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선생님도 저는 굉장히 애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아이에 대해서 나 외에 누가 이렇게 관심 그렇죠. 가져주고 하루 종일 없어요. 선생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아이 말만 듣거나 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교사의 업무라는 게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한 건데 적극적으로 부모랑 아이가 선생님과 부모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신과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에 이런 분이 있을까 싶기도 한 면도 있죠, 사실. 근데 제가 이야기에 이것도 이분 약간 바람 이런 분이 있었으면 하는 것도 있었는데 어떤 엄마가 제가 친한 엄마였는데 예전에 거의 10년 됐죠. 아이가 좀 마음이 힘들어서 갔는데 심지어 그 아이 아빠도 의사였어요. 네. 정신과가 아닐 뿐. 다른 과일 뿐. 너무 상처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상담사가 아닌 건 알아요. 상담사 역할과 임상심리사 뭐 다 다르죠. 근데 정신과는 과학이죠.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근데 그 분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받고 그래서 그 조금만 따뜻한 정신과 의사 있으면 문전성시. 네. 다들 거길 가고 싶어 해서 예약을 하기도 힘들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럴까. 그거는 이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입장 이해하거든요. 수많은 환자를 봐야 되고 그거 과학적인 예, 처방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부모들이 하는 거는 이 아이가 괜찮아질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그렇죠. 진짜 그 말 한마디인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물론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약간의 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 지금은 이렇지만 이러면 나아질 수 있어요라든지 이런 거를 부모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사실 만나기는 힘들지만 예, 그런 선생님을 이야기 속에서 한번 예, 창조해봤고 그 선생님도 상처가 있다. 그렇죠. 예, 어쩌면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도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환자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나도 본인도 겪어봤으니까 예, 그런 걸로 해서 거기 정신과 선생님 딸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네, 대부분 민우와 같은 일을 내 자녀가 겪었을 때 부모들의 태도를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가해자를 혼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 아이를 괴롭힌 아이를 너도 한번 당해봐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 거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내 아이가 받은 이 상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민우의 엄마 아빠의 태도는 내 아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든 회복시켜 주려는 그런 마음이어서 이 책이
다른 학폭을 다룬 책들과는 차별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따뜻한 위로, 위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정신과 의사 선생님 이렇게 상담하면 하루에 환자 몇 명 못 봐요. 그럼요. 사실은 돈이 안 되죠. 네. 수가가. 네. 그래서 아마 빨리빨리 네.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상담을 오래 할수록 시간을 더 많이 가질수록,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담소가 되게 많은데 상담소 가는 걸 되게 또 꺼려해요. 왜냐면 가면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학교 선생님들의 그 태도도 되게 중요한데, 그 나태주 시인의 글에 보면 그런 게 있대요. 내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예, 남의 자식이 뭐 항상 예쁘겠습니까? 그래도 남의 자식을 예쁘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사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계신 그 흔히 학부모라고 하는 보호자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을 대할 때도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설마 학교에서 때리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푸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민우에게 피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 그걸 잊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민우가 좀 용기를 얻게 되는데, 이때는 민우가 좀 마음의 상처 치유가 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예전 학교 정다운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해결이 될 실마리를 보이게 되는데, 저는 읽으면서 때로는 피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봤어요. 그냥 지나가다 저기 앞에 똥이 있는데 굳이 밟아볼 필요가 있나? 피해가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가면 또 그런 애가 또 있을까요? 그럴 확률이 높죠. 어디나 일정하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민우는 한 번 피했잖아요. 피했다면 이사라는 걸 했죠. 그랬는데 거기서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번은 본인이 그거는 맞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오히려 빨리 피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피한 거는 이야기 초반에 나오지만 맞서지 못했기 때문에 민우가 계속 힘들잖아요. 그래서 민우는 계속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비밀 상담 같은 거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기할 때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나쁜 짓도 안 하고, 저는 다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런데 왜 애들은 저 안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친구들이 그걸 알아차려서 그런 거라고. 근데 본능적으로 또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이 아이가 마음에 벽이 있나, 나한테 마음의 벽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을 나에게 열고 있는지. 이 민우가 자신의 그 상처를 벗어나려면 한 번은 맞서야 되는데 그 맞서는 거를 그 부분에 넣었죠. 그리고 거기서도 조금 다르게 했어요. 뭐 용서하고 아름답게 끝나고 그러지 않고, 다르게 진짜로 필요한 걸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민우가 정다운이라는 그 자기를 괴롭혔던 정다운에게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 세련되고 좋았습니다. 정말 이게 안 읽으신 분들은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이 학폭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돌을 팍 던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역시 소양 작가님이다. 그래서 이 단편을 장편으로 바꿀 때 걱정하셨던 홍종희 작가님이 마음을 놓으셨겠다, 편안하셨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그 북토크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만 들었는데요. 오늘 저기 소양 작가랑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역할극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북토크 못 보셨죠? 그냥 말로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98쪽에 있는 부분, 민우와 정다운, 그러니까 새 학교에서 만난 정다운이죠. 그 부분 잠시 그냥 별거 없어요. 뭐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정다운, 작가님이 민우 역할입니다. 자, 민우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세요. 너 왜 나한테 자꾸 잘해줘? 친해지고 싶으니까. 왜? 그냥 친구하는데 이유가 어딨어. 좋으면 그냥 친구하는 거지. 네, 요즘 박수가 나와야 돼요.
센스가 부족했거나 저희가 못했거나. 네. 아니 좋으면 그냥 친구하는 거지. 이 말이. 그러니까 제가 동화책 읽으면서 밑줄 잘 안 긋잖아요, 보통 우리. 근데 몇 군데를 그었는데 이 부분인데요. 좋아하니까 또는 흔히 친하니까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더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쟤 나랑 친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 다 이해해 줄 거야.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작가님 이쯤에서 비법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로 친구를 사랑하는 법. 짜잔! 알려주세요. 저기 이번에 계약했잖아요. 네. 그렇군요. 화수목금. 네, 몰랐어요. 화수목금 계약을 했는데, 네. 저기, 이번 주는 수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과서라는 수업은 하지 않고 학급 세우기, 그 다음에 나 전달법, 진심사과법, 그리고 학급 규칙 만들고 또 학급 약속이나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이런 거, 진짜 친구 사랑하는 법, 이거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아니, 저는 동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 아이들 랩 많이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해도 되는데, 나이 때 필요한 동요가 있고, 아이들 의외로 동요 요즘에 부를 일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동요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 불렀던 동요 가르쳐주면 너무 좋아해요. 되게 재밌어 하고. 짝짝꿍. 그래서 뭐 짝짝꿍 중요합니다. 네. 가을이면은 그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당선이 아니죠. 그 뽑힌 거 MBC 창작동요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뭐 노을이라든지 네. 네. 바람이 그거. 그 당시 화면으로 보여주면 촌스러우면서 촌스러운데 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봐요. 그러고서 이제 그 노래들을 이렇게 기차를 타고라든지 뭐 연이라든지 뭐 옛날 노래들은 가사가 너무 좋아요. 불러주시네요 오늘. 아니요. 그래서 요 친구 되는 멋진 방법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 가사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게요? 예. 이거 음을 어떻게 되나요? 해보실래요? 이거 뭔 노래를 하시나요? 네. 뭐 그 있죠. 네. 제가 노래 잘하는데 네. 참을게요. 아니 음악가 나오셨는데.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부터 쭉 있는데 마지막에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제일이에요. 예, 이거 있죠. 이 노래에 진리가 들어있고 요대로만 하면은 가끔 티격태격은 할 수 있어도 예. 그리고 제가 뭐 했을 때 성경에서 세 가지 구절을 해봤어요. 허물을 덮어주는가. 친구를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 아닐까요? 예. 그리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 허물을 자꾸 말하는 자는 친구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는 친구의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해주고, 울 때 같이, 슬픈 일 있을 때 같이 슬퍼해주고. 이거 진짜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즐거워할 일 있을 때 울고 있는데 기뻐하면 친구가 아니겠죠? 예. 그리고, 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네, 친구를 더 높게 대해주는 거죠. 네. 예. 갑자기 아멘 해. 이거 꼭 네. 예, 종교를 떠나서 이대로 이게 딱 떠올랐어요. 이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학교에 발령받은 게 2014년이었어요. 근데 휴직을 하고 이제 올해가 유예를 해서 6년 차여서 이 학교에서만 6년을 있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네. 같은 공간에서 있었는데 그럼 휴직 기간까지 그 학교 소속에서 합쳤으면 10년이 넘네요. 뭐 그렇죠. 그런데 장기 근속이네. 그렇죠. 이제 서류에만 존재했던 그렇죠. 시절이 있고 그랬는데 이 학교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동네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단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예전보다. 예. 물론 그에 뭐 선생님들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예전에 되게 기함할 일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차마 여기서 얘기 못하는데 그런 일들 우리 반은 아니었지만 옆에서 비명이 들려가지고 주기적으로 비명이 들리는데 가서 보면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같은 학교에서. 근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지만 아이들도 예.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던 선생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시기도 하잖아요. 네.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거든요. 예, 그 선생님 학부모들하고도 너무 잘 지내셨고 원래 다른 직업을 하셨다가 늦은 나이에 교대를 다시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애착 더 강한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원해서 나중에 하신 분들이
근데 그분도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어요. 왜냐면 1학년 학부모님이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 3년, 4년 넘게 계속 스토킹을 했어요. 괴롭히고. 담임도 아닌데. 예. 그 하나에 꽂혀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우리 학교에 없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안 당했다고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거를 바라는 거는, 나와, 장기적으로 보면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이 어렸을 때 상처를 아까 그냥 PPT를 빠르게 넘겼는데 가해자도 상처가 남고 피해자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 방관자도 그쵸. 상처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 상처가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일상이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나이쯤 되면 알잖아요. 굉장히 뭐 기쁜 일만 있고 그런 거보다도 특별한 별일 없는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그렇죠.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지속이 되려면 학교에서 나온 사회로 넘어갈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인이 되는 게 최고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바래서 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전 질문을 받은 것 중에 이제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되려면 어른들과 학생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그 상황을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있는 공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어렵지만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그 아까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민우가 정다운을 만나서 사과를 받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 제안을 했던 것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떤 거요? 그 다운이에게 제안한 거 있잖아요. 민우가 마지막에 뭔지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판매량에 영향을 미쳐서 그거는 저라면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데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이제 그만 싸우고 이제 자 악수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하면은 너무 화가 날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해보면 저라면 너 나한테 한 대 맞을래 이랬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폭력이 핑퐁이 되니까. 근데 그게 가장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기 아까 쪽 밖에서 저희 매니저가 50분이 지났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알려줘서요. 이쯤에서 이제 살살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겐샤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혹시 이제 남자분들 중에 당구를 치시는 분들 그 용어 아니고요. 네, 방해하는 다른 그거 아니고요. 이게 고대 힌디어인데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스스로를 작고 하찮은 존재로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래요. 이게 이제 그 변상욱 대기자가 쓴 그 책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걷는 법에 대하여인가 그 책에 소개가 돼 있고 겐샤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어느 누구는 작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그 예를 들어놓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 거지에게 돈을 줄 때 아무리 큰 돈이라도 이렇게 던져주고 가면 그건 겐샤이가 아니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손에 돈을 얹어주는 이게 겐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만 된다면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다운처럼 장난이라며 남을 괴롭히는 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겐샤이를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재미없어도 웃으면서 들어주셨잖아요. 저한테 오늘 겐샤이를 베풀어 주셨고요. 근데 또 작가님도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좋죠. 싫으세요? 아니. 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또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갈 건데 들어주실 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민우에게 하고 싶었던 질문에 제가 생각했었던 건데
이걸로 연결을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게 끝이 있다는 거. 그래서 끝이 있으니까 방학도 끝이 있고 학기도 끝이 있고 여태까지 학교 교사 생활을 해보니까 방학도 결국 끝이 오고 학기도 결국 끝이 오잖아요. 네. 이제 모든 게 끝이 있는데 기쁨과 슬픔도 끝이 있죠. 그래서 지금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 힘든 것도 결국은 끝이 나지 계속 그렇지 않잖아요. 네. 기쁜 것도 물론 끝나지만 기쁜 게 유한하니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기쁘지 않고 그러니까 더 기쁨이 가치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수습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계속 웃으면 배꼽 빠진다 이런 거죠? 네. 네. 아무튼 네. 잘 읽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언젠간 그 일이 마무리될 거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끝나기를 바라고요.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작가님께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게 있는 분 혹시 있으시면 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홍종희 작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동화 쓰는 홍종희입니다. 저는 소양 작가님한테 글 잘 쓰고 예쁜 소양 작가님을 무시를 해서 단편 동화를 과연 장편으로 개작할 수 있을까? 또 우리 한솔수복 편집장님한테는 소양 작가를 뭐를 믿고 이렇게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원고 완성된 작품을 보니까 제가 공연한 걱정을 했구나,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나올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뒷표지 표사에 자청해서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추천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의 글을 제가 한번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셔도 돼요? 이 동화는 다친 마음을 낫게 하는 치료약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 다치지 않게 하는 아주 훌륭한 예방약이다. 치료와 예방, 이 두 가지 효능을 믿어 주저하지 않고 뽑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작품이다. 네, 제가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 느낌을 그대로 추천사로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짜로 안 써줘요. 그런데 지은지가 있기 때문에 공짜로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이나 소감, 북토크 소감도 괜찮습니다. 네. 네. 전 또 매니저가 또 시간 얘기하는 줄 알았네요. 네, 저희 매니저. 네. 네,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민우가 왜 선생님에게 말하기 어려웠을까 고민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저도 사실 중학교 때 굉장히 소극적인 나이였고 비슷한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폭력이라고 법이라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가해자에게도 폭력을 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민우는 그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자기에게 가해지는 폭력도 있지만 그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폭력조차 이 민우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물론 학교 폭력이라는 게 만연해 있지만 거의 제 생각에 대부분은 80~90%는 학교 내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학교폭력법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법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 면도 있고 좀 그쵸. 별로 도움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렇죠. 너 학폭 걸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예. 있죠. 그리고 악용하는 사람은 항상 있고 없어진다? 근데 저는 많이 손봐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 보안관제도도 새로 나오고 근데 진짜 항상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런데 저는 1순위로 해야 될 것이 이거를 교사 한 명한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거는 정말 그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한 것 같은데 자, 학폭 단톡방이 있거든요. 전국 학폭 선생님들 단톡방이 있는데
저 아직도 거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1,000몇백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힘든 게 많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 학교가 아니라고 이 일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경악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때 항상 하는 게 네가 책임 교사잖아. 근데 사실 담임도 아니고 부모도 오히려 부모랑 그쵸. 네, 그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선생님이 이 일을 하면서 반 아이들 전체가 선생님을 만나기도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때 제가 되게 충격적인 사건 목격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이죠. 사실 여러 번 있는데 그때 제가 제일 걱정스러웠던 거는 그 반 아이들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수업하다가 날벼락인 거예요. 그럼 그날은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학습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부모들도 쟤는 저렇지 원래 저러잖아. 1학년 때부터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몇 호 처분을 내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아까 SPO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SPO가 사실 그냥 이름만 있는 거잖아요. 서류에만 존재하는 경찰관. 그렇죠. 예. 학기 초에 한 번 옵니다. 예. 학교 안 올 경찰관, 때도 있고. 네, 담당 경찰관. 예. 근데 그러니까 예산을 제발 잘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제 올해는 상담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학폭이나 또 마음껏 아이들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이런 게 최소한 모든 학교에 한 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학폭법을 없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많이 보내면 해결이 될 거라는 그거는 좀 아니라 왜냐면 우린 보냈어. 너 전에 보냈잖아. 이대로 안 한 거니까 너 책임이지. 이렇게밖에 되면 교사가 늘 무거운 공문에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학폭이 해결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전 사회가 나서야 된다고 맞아요.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채우지 못했던 그 부모의 사랑이나 가족의 사랑이 그 결핍이 커가면서 계속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자꾸만 부모와 아이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더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돌봄을 해준다라는 명목하에 부모와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만큼 결핍이 더 많아지게 되고 저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저학년일수록 학교에서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학년 보호자일수록 일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월급은 그냥 다 주고요. 이게 훨씬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사회 그럼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학교도 그렇지만 어린이집 맞습니다. 그럴 때부터 네. 너무 오래 보내는 게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만 갔다 오고 나머지 시간 부모님들한테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네, 오늘 소영 작가님 북톡 보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학폭하면 저는 학부모로서 또 이제 여러 교사로서 또 이제 아이들, 어린 아이부터 고등학교 또 어른들, 젊은 학부모도 많이 만나서 제가 정신 심리 상담사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걸 많이 접해봐서 선생님 소영 작가님 책을 정다운을 읽으면서 이입이 되게 많이 됐어요. 아이를 키웠던 거 약간 반성문 감상을 얘기하려고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아이들이 힘들다고 할 때 입시나 이제 입시가 끝났지만 힘들다고 이제 그런 걸 의뢰할 때 너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때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하면서 우아하게 약간 부모로서 걱정이 돼서 이제 그걸 말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포럼에 이제 대표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의사도 오시고 뭐 교사랑 학부모랑 이렇게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엄마 우리는 못 가게 하면서 엄마 왜 거기서 포럼해?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선생님 말씀처럼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처럼 정신병원도 그렇게 감기처럼 가볍게 문턱을 낮춰주고 공교육 쪽에서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 아이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부끄러웠는데 제가 위센터에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는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체크를 하라고 주는데 저를 되게
그 반성되게 하는 굉장히 많은 서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에 뭐 글로리나 박하영이나 뭐 우아한 거짓말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신문 매체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아이들한테는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솔직히 그랬거든요. 뭐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어른으로도 이게 진짜야?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정다운은 또 다른 시각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폭력이지만 그걸 좀 잘 해결해가고 그래서 전 이걸 읽으면서 달팽이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 있었으면 좋겠다. 뭐 사과를 뭐 토마토를 먹으면 뭐 붉은 똥을 수박을 먹으면 붉은 똥을 싸고 뭐 이런 있는 그래도 겉과 속이 같은 친구가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게 정다운이나 민우처럼 힘들 때 어른들이 울타리가 돼줘서 아이들이 힘들지 않은 우리가 이제 울타리가 돼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소감을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반성되고 감사한 책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우리 사회가 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뭐 제가 막 농담 삼아서 뭐 책은 사서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아픔이 있을 때 또 읽어도 좋고 또는 그런 아픔이 없더라도 읽고 이렇게 아픔은 예방하고 치유하는구나. 홍종희 작가님께서 표사에서 쓰셨다시피 예방약이자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면 될까요, 작가님? 네. 자, 오늘 와주신 분들, 방송으로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또 정다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